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경험이었죠. 여러분도 살다 보면 억울하게 무시당한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제대로 당했죠. 저는 올해 76살의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할아버지였죠. 키는 165cm 정도의 마른 체격이고요.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주름도 꽤 많이 잡혔습니다. 제 나이면 다 그렇잖아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15년째 타고 다니는 낡은 경차를 몰고 은행에 갔습니다. 제 차는 그냥 낡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낡았어요. 여기저기 흠집의 페인트는 벗겨지고 범퍼는 삐뚤어져 있었죠. 그래도 저는 이 차가 좋았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동반자니까요. 은행은 제가 30년 넘게 거래해온 곳이었어요. 처음 작은 공장 시작할 때부터 쭉 이 은행을 이용했죠. 직원들 월급 계좌도 여기였고 제 모든 거래가 이 은행을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특별한 곳이었던 거예요. 은행 주차장 입구에서 경비원이 주차권을 건네주더군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경비원이었는데 제 차를 보더니 살짝 눈살을 찌푸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냥 무시하고 주차권을 받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제법 넓었어요. 그런데 제 차만 유독 낡아 보이더라고요. 다른 차들은 다 최신 모델에 반짝반짝했거든요. 벤츠, BMW, 아우디, 렉서스, 그런 차들이 즐비했죠. 제 경차는 그 사이에서 마치 거지 같았습니다.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올라왔죠. 은행 로비는 넓고 깨끗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큰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요.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행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젊은 여직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키가 크고 날씬했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죠. 뭐랄까, 딱 보기에도 도도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르신 주차권 가지고 계세요. 말투부터 뭔가 차가웠어요. 존댓말을 쓰긴 했는데 억양이 그냥 형식적이었다고 할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방금 받은 주차권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군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르신, 이건 일반 주차권이에요. 은행 업무 보시려면 업무용 주차권으로 교환하셔야 하는데 그건 10만 원 이상 거래하시는 분들께만 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 업무용 주차권 주세요. 오늘 업무 볼 게 있어서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여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로요? 코웃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흥하는 소리까지 냈으니까요. 어르신, 무슨 업무 보실 건데요? 10만 원 이상 거래하셔야 한다니까요. 그 말투가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 낡은 옷차림과 경차를 보고 10만 원도 없는 사람으로 본 거죠. 저는 그날 평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20년 된 점퍼에 낡은 청바지, 운동화도 다 해진 거였죠. 은행 업무 보는데 멋부릴 필요 없잖아요. 입출금 업무 좀 보려고요. 얼마나 하실 건데요? 통장 가지고 계세요. 여직원이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미 제게는 관심도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통장은 없고요. 현금으로 좀 찾으려고요. 그러자 그 여직원이 명백히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숨까지 쉬더라고요. 어르신, 그냥 ATM기 쓰세요. 저기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 바쁘거든요.
어르신 같은 분들이 창구에서 시간 잡아먹으면 다른 고객들 불편하시거든요. 주변에서 다른 고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다 불편했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요. 저는 참으며 다시 설명했습니다. 사실 그냥 가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업무는 꼭 봐야 했거든요. ATM기로는 안 되는 금액이라서요. 장구, 직원분 만나야 할 것 같은데. 어르신. 그럼 얼마 찾으시려고 그러세요? ATM기도 하루 500만 원까지 되는데. 어르신 설마 500만 원도 안 되는 거 찾으시려고. 여기서 시간 낭비하시는 거 아니시죠?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했거든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슬슬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직원 2, 여자 직원 3 정도가 힐끔힐끔 보더니 웃는 게 보였어요. 제가 웃음거리가 된 거죠. 2천억 정도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진실을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여직원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그냥 웃은 게 아니라 크게 웃었습니다.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2천억이요? 어르신 정말 웃기시네요. 2천억. 그 웃음소리에 주변 직원들도 다들 웃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저를 쳐다보더군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가로저었고 어떤 사람은 혀를 찼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죠. 어르신 농담도 유머가 있어야죠. 2천억이요? 저희 은행에 2천억 가진 고객이 몇이나 되는 줄 아세요? 그런 분들은 전용 관리사가 따로 있고 전화 한 통이면 집까지 찾아갑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2천억 있을 리가 없잖아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그 여직원이 손가락으로 자기 머리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이상한 노인네라는 뜻이었죠. 치매 걸린 할아버지 취급한 거예요. 옆에 서 있던 고객 중 한 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 할아버지 진짜 치매 아니야? 하는 눈빛이었어요. 저 정상입니다. 그리고 농담 아니고요. 정말 2천억 좀 인출하려고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목소리를 높였더니 여직원의 표정이 짜증으로 바뀌었어요. 아이고 진짜. 어르신 여기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안 그러면 경비 아저씨 부를 거예요. 어르신 지금 장난하시는 거 우리 다 알아요. 2천억. 웃기지도 않아요. 저는 그때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30년 넘게 거래한 은행에서 제가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 싶었죠. 지점장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저 정말 업무 보러 온 사람입니다. 지점장님은 바쁘세요. 어르신 같은 분 상대할 시간 없으시고요. 그리고 지점장님한테 가서 2천억 찾으러 왔다고 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웃음거리 되는 거예요. 여직원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중년의 남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정도 되어 보였는데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김대리, 왜 이렇게 시끄러워? 과장님 이 어르신이 2천억 찾으러 왔대요. 완전 웃기죠? 여직원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남자 직원, 그러니까 과장이라는 사람도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한심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정말 경비 불러야 합니다. 장난 아니라니까요. 저 정말 30년 넘게 여기 거래했고 오늘 2천억 인출하러 왔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이 더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이자
드디어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안쪽 사무실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쫙 빼입고 있었는데 딱 봐도 잘 나가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머리를 깔끔하게 넘겼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죠. 지점장님, 이 어르신이 2천억 찾으러 왔다고 우기세요. 계속 업무 방해하시고 저희 말 안 들으시고 정신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여직원이 손가락으로 또 머리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점장님도 저를 보더라고요. 지점장도 저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행색을 보더니 이미 판단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점장이라서 그런지 좀 더 정중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르신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어요. 20년은 쓴 것 같았죠. 신분증도 좀 낡았고요. 지점장이 신분증을 받아들고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이 커지더니 신분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고 다시 신분증을 보고 잠깐만요, 이거 혹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지점장의 손도 약간 떨렸고요. 그가 황급히 옆에 있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김대리, 당장 컴퓨터로 이 성함 좀 검색해봐요. 빨리요. 지금 당장. 김대리라고 불린 직원이 깜짝 놀라며 서둘러 창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빠르게 두드렸어요. 키보드 치는 소리가 딱딱딱 들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완전히 하얘졌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요. 지점장님, 이거. 김대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뭔데요? 빨리 말해요. 지점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계좌 잔액이 얼마라고요? 2,300억입니다. 정확히는 2,312억 4,500만 원입니다. 그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조용해졌어요. 침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까 저를 비웃던 여직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보더니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지점장이 황급히 저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거의 뛰어오다시피 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점장이 거의 구부정하게 허리를 숙이며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였어요. 아니요, 됐습니다. 이제 안 갑니다. 저 그냥 돈 찾아서 나가겠습니다. 네. 고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VIP실에서 편하게 업무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네 은행에서 저를 정신 이상자 취급했잖아요. 치매 걸린 늙은이 취급했고요. 그런 은행에 제 돈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점장이 제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아까 저를 비웃던 사람들이 지금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여직원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이 은행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제 돈 전부 인출할 겁니다. 계좌 해지하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지점장의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고객님, 2천억을 한꺼번에 인출하시면 저희 지점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고객분들 업무도 마비되고 저희 지점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당신네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저도 당신네 사정 따위 모릅니다. 저를 무시했잖아요. 짐에 걸린 늙은이 취급했고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얘졌어요. 땀까지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2천억을 당장 준비하려면 본점에 연락해서 현금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오늘 당장 해주세요. 1시간 드릴 테니까 준비하세요. 1시간 안에 못하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고 언론사에도 연락하겠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기다리는 자세를 취했어요.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전화기를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르기까지 했습니다. 여보세요. 본점이죠? 저 삼성지점 지점장 박민수입니다. 지금 긴급 상황입니다. 2천억 현금 인출 요청이 들어왔는데 고객님께서 오늘 당장 인출하시겠다고. 전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2천억? 미쳤어? 무슨 일이야? 하는 소리가 로비까지 들렸어요. 지점장이 쩔쩔매며 설명을 이어갔죠. 제가 어떻게 무시당했는지, 지금 얼마나 화가 나 계신지. 본부장님, 고객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당장 돈 안 주면 금감원에 민원 넣으신대요. 언론사에도 연락하신다고. 다시 고함 소리. 야, 이 새끼야. 내가 어떻게 관리했길래 2천억짜리 고객을 그렇게 만들어. 지점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파래져 있었어요. 아까 저를 무시했던 여직원은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들 제 눈치를 보면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아까 저를 이상하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여직원이 다가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당신은 저를 정신병자 취급했잖아요. 손가락으로 머리를 톡톡 두드리면서 짐에 걸렸냐고 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없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게 문제죠. 낡은 차 타고 왔다고, 낡은 옷 입었다고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차갑게 말하자 그 여직원이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십니까? 30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승용차 몇 대가 은행 앞에 섰습니다. 제네시스 2대, 벤츠 1대였어요. 본점에서 임원들이 달려온 거였어요. 머리가 희끗한 상무라는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였는데 숨을 헐떡이면서 왔어요. 고객님이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본점 상무 박민수라고 합니다. 상무가 거의 달려와서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저희 직원이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고객님께 이런 무례를 범하다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2천억 준비됐습니까?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감정을 실지 않았어요. 그게 고객님, 2천억을 현금으로 당장 준비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이틀은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현금을 운반하는 것도 보안 문제가 있고. 그럼 계좌 해지하고 다른 은행으로 송금해 주세요. 당장이요. 고객님, 상무가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손까지 비비면서요. 고객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지점 직원들 전부 문책하겠습니다. 책임자는 징계하고 관련된 직원들도 모두 처벌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마음을 풀어달라고요. 당신네 직원이 저를 정신병자 취급했는데요. 손가락으로 머리를 톡톡 두드리면서 치매 걸렸냐고 물었고 제 앞에서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게 고객 대하는 태도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거든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경차 탄다고, 낡은 옷 입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직원은 당장 징계하겠습니다. 해고 처분하겠습니다.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저는 30년 넘게 당신네 은행을 믿고 돈을 맡겼습니다. 처음 공장 시작할 때부터 쭉 이 은행이었어요. 직원들 월급도 여기서 나갔고 제 인생의 모든 거래가 이 은행을 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당했습니까? 로비에서 웃음거리가 됐어요. 고객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1000번 만번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상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임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2천억 전부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이 지점장 경질하고 저를 무시한 직원들 전부 해고하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고객님, 지점장 경질은 당장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고까지는 좀. 그게 싫으면 됐습니다. 저는 그냥 돈 옮기겠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많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상무가 황급히 저를 붙잡았어요. 상무가 난처한 표정으로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뭔데요? 듣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상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희가 고객님께 최고 등급 VIP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담 관리사도 배정하고 모든 수수료 면제하고 특별 금리도 적용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계속하세요. 이 지점 건물 사실 저희 소유가 아니라 임대입니다. 월 임대료가 3천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만약 고객님께서 이 건물을 매입하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물을 사라고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네, 이 건물 시세가 한 500억 정도 됩니다. 10층짜리 건물이고 위치도 좋고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매입하시면 저희는 고객님께 임대료를 내는 셈이 되죠. 그럼 고객님은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가시고 건물 가치 상승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부동산 투자는 항상 관심이 있었거든요. 건물주가 되면 재미있겠네요. 특히 저를 무시한 직원들이 일하는 건물에 주인이 된다니. 그 직원들 월급이 결국 제 임대료에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아이러니하네요. 그럼 고객님, 제안을 받아주시는 겁니까? 상무의 얼굴에 희망이 비쳤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 조건을 들어주시면 건물도 사고 돈도 옮기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뭐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지점장은 당장 경질하세요. 오늘 당장이요. 둘째, 저를 무시한 여직원은 해고하세요. 셋째, 저는 이제 이 은행의 최대 고객이니까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세요. 넷째, 건물 매입가는 시세보다 10% 낮춰주세요. 상무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첫째와 셋째와 넷째는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둘째는 고객님, 그 직원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왜 제가 기회를 줘야 합니까? 그 직원이 저한테 기회를 줬습니까? 그 직원에게도 부양할 가족이 있습니다. 노모와 어린 동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해고까지는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여직원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솔직히 불쌍하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너무 잔인하면 안 되잖아요. 좋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강등시키고 3개월간 무급정직 처분하세요. 그리고 제게 직접 사과문을 쓰게 하세요. 손으로 직접 쓴 사과문이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쓰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정말 감사합니다. 상무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건물 매입 절차는 언제 진행할까요? 일주일 안에 하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 은행 건물을 매입했어요. 530억에 샀죠. 시세보다 10% 깎은 가격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기분이 묘했어요. 제가 건물주가 되다니, 그것도 저를 무시했던 은행 건물의 주인이 되다니요. 건물주가 되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아니,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새로 부임한 지점장은 저를 보면 아흔도 허리를 숙였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지점장이었는데 굉장히 공손했어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은행에 들어서기만 하면 모두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은행에 들어서면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저는 그냥 건물주일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VIP 전용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최상층인 10층에 있는 특별한 방이었어요. 넓고 깨끗했죠. 가죽 소파에 커피 머신도 있고 큰 창문으로는 도심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회장님, 커피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전담 관리사라는 젊은 남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아니요, 됐습니다. 제가 알아서 마시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제 낡은 경차가 보이더군요. 여전히 낡았고 여전히 흠집투성이었습니다. 그 경차를 볼 때마다 그날 일이 생각났습니다. 주차권 때문에 막혔던 일, 여직원한테 무시당했던 일, 로비에서 웃음거리가 됐던 일. 새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새 차 장만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회장님 신분에 경차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좋은 차 알아봐 드릴까요? 벤츠나 BMW 같은 거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 차가 좋아요. 15년을 함께 했으니까요. 고장도 안 나고 연비도 좋고 제게는 최고의 차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 건물 주인이시고 2천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신 분께서 경차를 타고 다니시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차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차를 선택하는 거죠. 지점장이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말에 반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차 덕분에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날 무시당했던 여직원을 불렀습니다. 3개월 무급 정직을 마치고 복직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저를 찾으셨습니까? 여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예전의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굴도 많이 야위었고 눈가에 다크서클도 있었습니다. 그날 일 아직도 기억합니까?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고객이 오더라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경차 타고 온 사람도, 낡은 옷 입은 사람도 모두 소중한 고객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여직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가보세요. 앞으로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직원이 깊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통쾌하셨나요? 아니면 교훈이 되셨나요? 저는 젊은 시절 작은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25살 때 시작했어요. 자본금은 500만 원이 전부였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어요. 직원들 월급 주려고 악착같이 벌었죠. 처음에는 직원이 5명이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플라스틱 부품을 만들었어요. 돈이 없어서 중고 기계를 샀고 밤새워가며 일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나니까 직원이 10명이 됐습니다. 5년 지나니까 20명, 10년 지나니까 50명이 됐죠. 공장도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50평짜리 작은 공장이었는데 나중에는 500평짜리 공장이 됐어요. 거래처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회사들하고만 거래했는데 나중에는 대기업들하고도 거래하게 됐죠. 그렇게 30년을 일하다 보니 어느새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그렇게 늘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15년 된 경차를 몰고 낡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이상하다고 했죠. 왜 그렇게 사냐고, 돈 많으면 좀 쓰고 살라고. 왜냐고요? 제게는 그게 편했거든요. 비싼 차를 사면 관리도 해야 하고 주차할 때도 신경 쓰이고 긁힐까봐 걱정되고 차는 그냥 이동수단일 뿐인데 왜 그렇게 신경 써야 합니까? 옷도 마찬가지예요. 명품 옷을 입으면 세탁도 까다롭고 관리도 어렵고 편한 옷이 최고죠. 그리고 무엇보다 비싼 차나 명품 옷이 저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지는 않으니까요. 제 가치는 제가 살아온 삶에 있지, 제가 입은 옷이나 탄 차에 있지 않습니다. 그날 은행에서 겪은 일은 제게 큰 교훈을 줬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요. 저를 무시했던 여직원은 아마 평생 그날을 후회할 겁니다. 3개월 무급 정직에 강등까지 당했으니까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을 거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직원에게 감사해요. 덕분에 사람을 보는 눈이 더 확실해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옳게 살아왔다는 확신도 얻었고요. 지금도 저는 그 경차를 몰고 다닙니다. 15년 된 차지만 여전히 잘 달려요. 고장도 없고 연비도 좋고 제게는 최고의 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봅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제 차를 보고 무시하는 눈빛을 보내요. 어떤 사람들은 제 낡은 옷을 보고 코웃음을 칩니다. 누군가 저를 무시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속 빈 사람이라는 걸요. 반대로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차나 옷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는 사람이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경차를 타고 온 할아버지가
2천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명품을 걸친 사람이 빚더미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싼 차를 탄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지만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이고 가치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는 눈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낡은 경차를 몰고 다니는 할아버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할아버지가 여러분 회사 건물의 주인일 수도 있으니까요.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세요.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늙었든 좋은 차를 타든 낡은 차를 타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76살입니다. 제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도 했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했어요.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나쁜 사람들도 만났죠.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건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나 겉모습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게 진짜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은행에서 저를 무시했던 여직원은 제가 2천억을 가진 걸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존중이 아니에요. 돈을 존중한 거죠. 저를 존중한 게 아니라. 진짜 훌륭한 사람은 상대방이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합니다. 그게 진짜 인격이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겉모습을 먼저 보게 되니까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점점 사람의 본질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과 내면에 있다는 것을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 낡은 차를 몰고 있다면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식당에서 누군가 낡은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존중해야 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